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돈 중에서 유독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경제의 왕좌에 앉아 군림하고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80년 전만 해도 과연 누가 이 달러가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떤 극적인 사건들과 결정적인 순간들이 얽히고 설켜 달러를 세계 경제의 심장부로 만들어냈을까요?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달러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함께 격동적인 변화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끔찍했던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의 불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참혹한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생명은 새으러졌으며 인류는 유례없는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쟁은 비단 인간의 삶뿐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몸살을 앓았고 국제무역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죠. 과거에는 금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가 나름의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각국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낡은 질서는 완전히 붕괴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경제 위기와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절규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전 세계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폐허 속에서 고뇌하던 각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혼돈이 찾아오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인류는 더 이상 전쟁과 경제공황이라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 새로운 해법을 간절히 모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4년 여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역사적인 회의가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휴양도시 브레튼우즈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한적한 산속 호텔에 전 세계 4개국의 대표단이 모여들었죠. 이들은 불안과 절망을 뒤로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에 발걸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의의 중심에는 2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막대한 부채와 경제적 어려움을 대변하며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새로운 국제 통화, 즉 방코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가 공정하게 참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이상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꿈꾸는 비전이었죠. 마치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폐를 만들어 세계 경제의 균형을 잡으려 했던 겁니다. 다른 한 명은 미국의 재무부 관리 해리 덱스터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승자가 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주장했습니다. 금과 달러를 연동시켜 달러가 곧 세계의 돈이 되게 하자는 것이 그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치 달러를 세계 경제의 닻으로 삼아 혼란스러운 바다를 안정시키려 했던 것이죠. 존 회이시라는 이 2 거인의 첨예한 비전 충돌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때로는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서로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케인즈는 국제적인 협력과 평등을 강조했지만 전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달러의 위상을 굳건히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미국의 강력한 주도권 아래 진행되었고 케인즈의 이상적인 제안보다는 화이트의 현실적인
그리고 미국 중심적인 방안이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944년 7월 22일 역사적인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바로 금달러 본위제의 확립이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모든 국가의 통화는 이 달러에 고정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달러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것이죠.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세계은행이 설립되어 국제금융의 안정과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IMF는 각국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의 재건과 개발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다지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불안했던 세계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죠. 이제 혼돈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힘찬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굳건히 자리 잡으면서 미국 달러는 실제로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 무역은 달러를 매개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의 물결 속에서 미국 경제는 전에 없던 번영을 누렸죠. 마치 튼튼한 돛을 단 거대한 배처럼 세계 경제는 달러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이 평화로운 항해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그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격화된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려나갔고, 동시에 국내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도 늘어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정부는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과도하게 발행하기 시작했죠. 마치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 물을 쏟아내듯이 시장에는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달러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안해진 유럽 국가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 달러는 금과 교환될 수 있다는 약속, 즉 금태환을 보장하고 있었죠.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비율로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자 다른 나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약속한 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경제학자가 이미 예견했던 트리핀 딜레마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란 특정 국가의 통화가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세계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 즉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제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는 역설을 의미합니다. 국제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결국 금태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였죠. 마치 한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들어줘야 하는 난처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세계 달러를 공급하면서도 동시에 달러 가치를 금으로 보장해야 하는 딜레마였던 겁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미국에 쌓아두었던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달러 발행 정책을 비판하며 자국이 보유한 달러를 대량으로 금으로 교환하는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 보유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금고에서 금괴가 빠져나가는 모습은 전 세계에 브레튼우즈 체제의 위기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죠. 불안감은 국제 외환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수지 악화와 금 유출은 미국 경제를 압박했고,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브레튼우즈 체제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고, 모두가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황금기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위기를 미국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위기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결정과 그 이후 달러의 새로운 지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며 달러의 황금기가 저물어가던 그 위기의 순간,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971년 8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정역적으로 선언했죠. 이른바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이 결정은 사실상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을 구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각국이 보유한 달러를 가져와 금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금이라는 든든한 보증이 사라진 달러는 이제 그저 종이돈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 외환 시장은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각국 통화의 가치는 예측할 수 없이 요동쳤고,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심해야 했죠.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서 모든 물줄기가 제멋대로 흐트러지고 방향을 잃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달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충격적인 결정은 역설적으로 달러가 새로운 형태로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금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달러는 이제 미국 정부의 신용과 압도적인 경제력,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는 화폐의 본질이 물질에서 신뢰와 국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달러의 새로운 지배력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1973년 5.1 쇼크 이후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주요 산유국들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국제 유가를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모든 국제 무역로의 통행료를 오직 달러로만 받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로써 달러는 단순히 금과 연동된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삶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석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거대한 유조선이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며 석유를 운반하는 것처럼 달러는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 지배력을 더욱 강력하게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달러가 금이라는 낡은 족쇄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여기서 금이라는 물질적 가치 대신 한 국가의 압도적인 경제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군사적 패권이
어떻게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유지하는지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달러의 권력은 그렇게 금이 아닌 신뢰와 힘이라는 새로운 지지대 위에 우뚝 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탄생과 붕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경제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경제 질서의 뿌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되어주죠. 마치 거대한 나무가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 깊은 뿌리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의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맹신과 동시에 그 지위에 도전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의 화폐 질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달러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새로운 기축통화는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